이번 영상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키포인트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 전문가도 아니고 재건축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는 재개발을요,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사고자 하는 건물이 계약서를 썼거든요. 계약서 썼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재개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낸 계약금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재개발주에 묶여버리면, 제가 영상에도 예전 영상도 준비했지만 이게 재개발주로 묶어버리면 상업용 건물을 산 사람한테는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평당 5천만 원을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내 바로 안쪽의 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은 평당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2.5배에 대해 해당하는 빵값을 주고 내가 이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 그리고 또 옳근생 건물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재개발지로 묶어버리면 저는 이거에 대한 시가대로 제가 이거를 대한 다 감정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약금을 넣은 걸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저는 억울하지만 그 건물을 계약 파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안 거죠. 아, 건물 투자를 하면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면 건물 투자를 그냥 막상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알아서 지금 이 계약금만 날렸지만 내가 다음에 내 건물을 온전히 돈 주고 이걸 매수를 했는데 딱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재개발지에 묶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저는 내 재산상의 가치가 몇십억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부를 그때 처음에 할 때, 제가 건물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고, 그래도 좋은 기회, 지금은 그 덕분에 제가 재개발 투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얻는 수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계약금을 날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이상으로 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 그때 그런 과거에 제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왜냐면 제가 모르고 했던 거고, 투자를 할 때 모든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이 투자에 대한 과정인데, 제가 100%다 그거에 대한 과정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하에 제가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재개발 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요거라는 정도만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키포인트는 같아요. 왜냐하면 헝거를 새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내 재산상의 가치가 얼마나 오를 수 있냐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재건축은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정보가 좀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음마아파트라든지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한단 말이에요. 뉴스에도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매물은 30억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억에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50억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건축 같은 경우엔 30억의 가치를 매수를 했어요, 제가. 30억 매수를 했어. 그러고 나서 거기를 내가 추가 분담금이라고 했어. 그냥 아주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대지지분도 넓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대지지분도 넓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너무 좋으면 추가 분담금은 안 되고 반대로 내가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도 있죠, 지금.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다 받는, 내가 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다 받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재건축도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그럼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추진위가 있어가지고 조합원들이 계속 뭐 사업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사업비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 사업비 다 포함돼가지고, 추가 분담금이, 내가 살려는 추가 분담금이 10억은 들어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30억 플러스 10억 돼가지고 내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 4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50억이 된다. 가정하면, 나는 이거 10억에 대한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억에 대한 안전마진, 내가 새로 생긴 아파트 50억이 될 거라는 이 가치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주변 신축 아파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서초구에 있는 반포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보다 입지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반포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평수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가진 아파트가 뭐 5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억이니까 더 미래로 됐을 때 수축 프리미엄 더 붙어가지고 한 60억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봅시다. 그럼 난 최소한 50억은 이상, 55억 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고, 이거 예를 든 거면 30억이고, 이게 추가 분담금이 10억이라 가정하면, 신축이 생겼을 때 10억이니까, 나는 10억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재건축을 선택할 때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완전히 신축이 됐을 때 내가 나랑 비슷한 유의 컨디션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새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금 시가, 실거래가가 얼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 재개발로 봅시다. 재개발. 대부분 사람들이 재개발을 엄한 데를 사요. 엄한 데를 사가지고 가치가 없는 걸 사가지고 이게 재개발이 되더라도 크게 이익을 못 본단 말이에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재개발의 장점은 뭐냐면 사업성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재건축은 이미 용적률은 어느 정도 막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어때요? 대부분 뭐 단독주택, 다가구, 뭐 이렇게 얕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오히려 좋단 말이에요, 재건축보다. 그럼 그런 장점을 살리는 거잖아요, 재개발은. 그리고 반대로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고 재개발을 사는데 사업성이 더 좋고 신축으로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내가 이익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야 재개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 살 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재개발의 장점은 재건축을 사는 것보다는 초기 투자금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비싸단 말이에요. 내가 초기 투자하는 금액들이 비싸요. 아무리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비율이 전세 가격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은 예를 들면 5억짜리에 투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세가 3억이란 말이에요. 3억. 그럼 나는 초투 2억이면 가능해요. 2억. 그러니까 나중에 대지주변에 따라서 초기 그 분담금은 많이 낼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 일. 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시행이 됐을 때 내가 분담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초기 분담금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재건축은 이미 뭐 어느 정도 뭐 진행 단계가 됐을 때만 그것도 프리미엄 단계별로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시점에 들어온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이미 거기는 전세가율이 이미 낮아요.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가율이 높으면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재개발은 이미 초기 투자금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 포인트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됐을 때 아파트가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 지역의 재개발을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이 가정을 보면 나는 지금 2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분담금이 8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8억. 그럼 내가 10억이 되는 거죠? 내가 총 들어가는 투자금이. 근데 그 외적인 지역, 내 컨디션과 비슷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지금 보니 현재 한 2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안전마진 얼마 되는 거죠? 2억 플러스 8억이니까 10억 되는 거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헌 지역이 새거가 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새거가 됐을 때 과연 얼마가 되냐가 가장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안전마진인 거예요. 안전마진.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좋은 지역에 재개발 지역을 사가지고 나 신축됐을 때 많이 먹느냐, 아니면 뭐 수도권에 뭐 지방에 사면 신축이 되더라도 뭐 10억이 된다고 그러면 초기 투자금은 재개발의 장점이 뭐냐면 초기로 진입했을 때는 이 초기 투자금에 대한 그 비중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2억을 두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같이 20억이 돼. 근데 수도권에 1억만 두고 투자한 데가 있어. 근데 그게 10억이 돼. 예를 들면 공사에 대한 분담금은, 공사는요, 대부분 공사하는 데는 비용이 뭐 지방 공사비가 더 싸다고 뭐 쌀 수가 없는 거죠. 인건비 들어가고 뭐 자재 들어가는 거 비싼데 특별히 싸지 않단 말이에요. 공사 들어가고 찾고, 물론 자재가 더 고급스러냐 안 고급스러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 큰 부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입지가 좋아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가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뭐 수원이에요. 수원인데 새 아파트가 주변에 10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기껏해야 새 아파트 됐을 때, 나중에 됐을 때 10억 조금 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서울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이미 그 지역이 17억, 18억, 19억, 20억 한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가. 나랑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초기 투자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게 부담선에서는 1억에서 2억 차이, 1억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신축이 됐을 때는 1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을 투자하는 게 맞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재개발이 되면 다 돈을 그냥 버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됐을 때 돈을 못 버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똘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입지적인 차이.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입지적인 차이가 많아요. 이거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은 그냥 뭐 되면 돈 되는 줄 알고 재개발 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투자하는데 나중에 됐을 때 얼마의 아파트의 가치가 있냐 가장 큰 이게 키포인트고요. 그게 만약에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저도 투자를 재개발, 재건축, 막 건물 투자, 상가 투자를 나눠서 하지 않아요. 좋은 투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이 높은 걸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10억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10억으로 10억 버는 게 아니고 1억으로 10억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그런 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내 자기가 가진 초기 자본금을 적게라도 해서 점차 프리미엄 부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 높게 받으려면 좋은 입지의 재개발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재개발 지역을 투자할 때 그냥 누가 어디 좋더라 가봐서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 곳에 재개발 지역 투자하지 말고요.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